벌써 아침 저녁이면은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요즘은 마을 운동장이나 공원의 빈터 등 찾아가 보면 여기저기 맨발로 걷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분은 나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어저께 인천에 사는 내 동생으로부터 사진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분이 청락 황토끼를 만들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맨발하는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명받는 중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적극 동참하셔서 좋은 황토끼리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저 위에는 우리가 그 연합뉴스 TV에서 그 당시에 취재했던 겁니다. 우리가 12년 전 처음 맨땅요법을 시작했을 때는 왜들 저러나, 왜들 그래요? 그러면서 전부 다 그랬어요. 왜들 저러나 하고 따가운 시선도 많았으나 지금은 잘 갖추어진 맨땅길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맨땅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맨땅길, 황토길도 많고 또 여기저기 좋은 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전부 다 공원에는 전부 다 맨발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또 나름대로 자기 경험이나 연구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중에는 맨발 걷기의 실체를 모르고 올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맨발 걷기의 핵심을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 오늘은 맨발 걷기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전기만 통하면 다 맨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맨땅요법은 그 진실을 몰라도 됩니다. 차라리. 그리고 욕심껏 오랜 시간을 하더라도 크나큰 피해가 없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하, 그래서 맨발이 중요하구나 하며 그 핵심을 알고 하면 더더욱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또 의사들이나 또 그 밖에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맨땅 상식이나 또 편견을 바로잡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맨발 걷기의 맨땅요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발 걷기의 진짜 이름은 맨땅요법입니다. 예. 이건 나라에서도 인정해준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맨발보다 맨땅이 우리 몸을 치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맨발이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발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맨땅이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맨땅요법의 핵심은 굳이 맨발이 아니더라도 맨몸으로 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맨 몸뚱아리를 갖다 대고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큰 겁니다. 맨발보다는. 아셨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저 사진은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태국 사람들입니다.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땅에 눕히거나 아니면 목만 내민 채 땅속에 묻어버리는 치유법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런 거를.
이렇게 몇 시간씩 며칠간 계속하면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맨발로 걸으면 걷는 그 자체가 운동 효과나 지압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보다 부차적인 건강요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맨발 걷기를 맨땅요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압 효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압은 부차적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걷는 것도 부차적이에요. 땅이 우리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땅요법이라고 하니까 흙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인 줄 알고 이 집안에다가 흙을 뿌리고 생활하면 어떠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흙을 많이 빨아놓고도 그걸 밟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맨땅요법은 흙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맨땅 그 자체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덩어리 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소용없어요. 아셨습니까? 이 땅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땅 아시죠? 땅하고 흙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병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명은 말하지 않겠어요.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 몸속에 활성산소가 일으키는데 이 활성산소는 짝이 없는 전자 하나가 더 있어. 대부분은 짝수로 되어 있는데 이건 홀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짝이 없는 전자 하나가 더 있어. 그것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전자 하나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발로 맨땅을 걸으면 그때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 땅 안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올라와 활성산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몸이 땅과 접지를 하고 있으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줄어들어 병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맨땅요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게 근본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그때 구름에 모여있던 전자들이 번개를 통해 땅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구름에 있던 전자들이 번쩍하면서 땅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나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자유전자와 땅속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자유전자를 구별해 땅속의 것을 자연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용어에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용어는 그냥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는 전자가 저절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속에 있는 건 자연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인위적으로 인간도 만들어내요. 전자를. 전기도 들어있고 또 에어클리너도 자유전자입니다. 아셨습니까? 에어클리너 등 인위적인 자유전자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나는 젊은 시절에 에어클리너가 좋은 건 줄 알고 여러분들 내 차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 차에는 냄새부터가 달랐어요. 최소한도 내 차 안에는 에어클리너가 20몇 개씩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 몸을 해칩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인위적인 자유전자는 우리 몸을 해쳐요. 이 땅 속의 자연전자는 전혀 해가 없어. 우리는 자연전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에어클리너에서도 전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건 오래 쓰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일종의 소립자로서 흙보다는 차라리 비나 바닷물처럼 물과 함께 있을 때가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물하고 같이 있으면 전자가 더 잘 흡수됩니다. 물에 젖은 땅은 저항치가 낮아져 접지 전자 유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물에 젖은 땅은 저항치가 낮아서 우리 몸에 전자가 더 유입이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맨땅요법은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닷물이 있는 바닷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닷물은 염분도 있어서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 아래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바다 주변을 걷는 것이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 맨땅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맨땅에서 할 때도 맨땅보다는 차라리 냇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과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는 물에다가 소금물 좀 타가지고선 밑에다가 뿌려놓고 그 위에다 발을 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비가 오는 날 빗길을 걸으면 비 맞으면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굉장히 좋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효과는 더 좋지만 번개가 치는 날 맨발로 잘못 걸으면 번개가 번쩍하면서 땅으로 오면 그게 여러분들의 감전이 됩니다. 잘못 걸으면 땅으로부터 감전될 위험이 있어. 그때는 천기를 잘 살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기를 잘 살펴야지 번개 치는 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번개 치는 날 비 맞는 게 좋다고 나갔다가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아셨습니까? 건강을 위한 맨땅요법이 사소한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맨발로 맨땅을 걸으면 어떤 사람들은 발바닥이 아파서 못 걷겠다고 합니다.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걷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5분이나 10분 등 조금씩 걸으라고 합니다. 5분만 걸어라 이런 얘기예요. 맨땅요법의 궁극적 목표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5분이나 10분 정도 맨발로 걷는 것은 안 걸은 것과 같아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방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5분 하세요, 10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때문에 자연전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해야 합니다.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굳이 안 걸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다 그냥 대고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맨땅을 몇 발짝을 걷느냐, 몇 보 걷느냐, 7,000보, 8,000보, 10,000보, 15,000보 이걸 정해놓고 걷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맨땅은 몇 보를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발이 아프면 굳이 걷지 않더라도 앉아서 맨발을 땅에 대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에다가 소금을 좀 뿌려서 그걸 밑에다 뿌려놓고 그냥 발바닥만 대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고 걸을 수 있다면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참고 걷겠다고 하면 까치발이라는 거 아시죠? 저렇게 발가락만 대고 발 뒤꿈치는 드는 게 까치발입니다. 또 아니면 측면보행법. 측면보행법은 발바닥 가운데는 내려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측면보행법을 꾸준히 걷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픈 부위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자꾸 걷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픈 곳은 그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이상이 있어 아팠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그 혈자리에 해당하는 몸의 장기가 좋아져서 아픔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지압 효과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안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온몸이 지금 전부 다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딘가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아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약간 작은 자갈길 같은 걸 걸어도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처음 맨땅요법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 빠른 걸음으로 조금 빨리 걸으셔야 돼요.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맨발로 걸으십시오. 처음부터 1시간을 기본으로 잡고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왜냐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제거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능한 한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걸어야 혈액순환이 좋아져 활성산소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다 보면 전자하고 만나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걸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요. 옆에서 걷는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은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활성산소가 빨리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걸으시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한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발에서 흡수된 전자가 활성산소와 만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빨리 걸어야지 여러분들의 활성산소가 보다 빨리 제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 전자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전기하고 혼동을 해요. 왜냐면 전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정전기나 이런 건 우리가 쇠붙이나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전자도 일종의 그것하고 같은 것이지만 전자는 입자예요. 입자이기 때문에 저건 들어오는 게 천천히 들어옵니다. 빨리빨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려 그러면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없어지는데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암 있죠? 암 등 특별한 증세가 있다면 최소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대체로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특히 암 환자는 계속해서 땅과 접지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육각나라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맨땅 침구를 구매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육각나라 제품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뛰어난 효과가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제품들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육각나라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각나라 제품들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우리 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다른 데 것도 같은 건 줄 알아요.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리냐?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만듭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해서 좀 애먹었지만 이제 거의 우리도 10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가장 완벽합니다. 아셨습니까? 특히 이 전기가 통한다고 해서 맨땅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잘 때는 맨땅 침구를, 그리고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는 맨땅 용품을 사용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저렇게 발바닥에도 있는 것, 그 다음에 자판기 옆에 있는 것, 위에 있는 자판기 옆에 있는 것 전부 다 저기 맨땅 용품입니다. 저건 옛날 제품입니다. 그래도 또 길을 걸을 때는 맨땅 신발을 신고 걷도록 하십시오. 맨땅 신발을. 아셨습니까? 특히 이 겨울철에는 발이 시렵다 그러면은 맨땅 양말을 신고 맨땅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저 맨땅 양말도 그냥 양말이 아닙니다. 저건 전기가 통하는 양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냥 양말만 신으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런데 그냥 양말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맨땅 양말 신고 맨땅 신발을 신고서 걸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접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맨땅 스틱을 구입해서 걷거나 또 앉아서 쉬면 그 또한 맨땅 요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접지하는 거예요. 여기도 접지하게끔 통해져 있고 또 바닥에도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키에 따라서 또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도 할 수 있습니다. 늘고 줄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짚고 있으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발 대고처럼 이걸 통해서 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전자가. 맨땅 제품은 이렇게 단순히 전기가 통하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면 전자가 올라올 수 있게끔 이 전도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높다 보면 이게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땅속의 자연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도율이 아주 높은 고급 전도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이나 불이나 순수불이나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육각나라 제품들은 다른 곳에서 만든 제품들보다 조금 비싼 것입니다. 육각나라는 이 카이스트 출신의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제품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무슨 저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선 그걸 이렇게 저 신발에다가 이렇게 안에다 구부려서 넣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안 됩니다. 전자가 거의 안 들어와요. 아셨습니까? 몸에 있는 정전기는 빠져나가는데 전자가 들어오는 것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맨땅 역시 그 종류가 서로 달라 그 효과 또한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맨땅 자체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땅이니까 같은 것 같지만 효과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황토길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황토가 30%밖에 없습니다. 지구 전체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히 70%가 황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70%가 황토로 되어 있어 황토만을 위한 황토길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죠, 요즘은 황토길을. 왜 황토길이 좋은 거냐? 보통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황토길 좋은 걸 몰라요. 왜 황토길이 좋은지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황토는 그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분자부조가 육각형이에요. 분자부조가 이렇게 육각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육각형은 우리 몸속에 오각형을 없애버려. 그 효과 또한 뛰어난 것입니다. 이 육각형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오각형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밀려나요. 없어져요. 쫓겨납니다. 우리 몸속의 오각형은 바로 암세포입니다. 아셨습니까? 암세포가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DNA를 파괴하면, 유전자 DNA를 파괴하면 그곳의 세포는 오각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토끼를 걸으면 우리 몸속의 암세포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지느냐는 육각형 안에서는 뻗어나가고 빨아당기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오각형에서는 주로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걸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육각형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거의 의료진들도 그렇고 거의 모릅니다, 이 얘기는. 먹는 게르마늄이나 게르마늄 팔찌 등을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게르마늄도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게르마늄은 먹는 것도 있어요. 먹기도 합니다. 게르마늄 또한 그 분자부조가 육각형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도 아주 유명한 그 게르마늄 파는 데가 있는데 암 환자들이 그걸 많이 사서 먹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야자 매트길이 있습니다. 야자 매트길이에요.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밑에 깔아놓은 게 있어요. 야자 매트길은 멍석을 깔아놓은 일종의 멍석길입니다. 근데 저기 야자나무를 뽑아가지고서 만든 거래요, 저게. 이 야자 매트길은 맨 처음에 깔아놓으면 전기가 안 통합니다. 안 통하지만 비가 오면 물기가 있잖아요. 비에 젖어 있으면 몸속의 정전기는 빠져나가 접지가 되지만 그렇다고 자연전자가 순조롭게 들어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능하면 야자 매트길보다는 순수한 맨땅길을 걷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맨땅길을 걸으셔야지 저 야자 매트길은 걷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맨발로 맨땅을 20분 정도 뛰어다니면, 맨발로 맨땅을 20분 정도 뛰어다니면, 뛰어야 돼요. 걷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 몸속의 혈류나 또 그리고 집중력 등이 강해져. 왜냐면 잡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엉켜있던 것, 뭉쳐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매우 좋은 학습 효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일본의 어린이들은 그래서 맨발로 맨땅을 뛰어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 피곤하지 않고 도리어 가벼운 걸음으로 힘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하지 않아요. 오래 걸어도. 그리고 뭔가 상쾌하고 그리고 힘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 암에 걸린 사람이 맨땅요법을 하면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죠. 우리 몸은 이 30대까지는 자체 내 몸속에 항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암을 물리치지만 40대가 지나면 항암 효과가 줄어들어 자기도 모르게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 넘어가면 저절로 모르게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항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암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 죽는 사람과 병으로부터 사는 사람은, 병에 걸렸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그 마음 씀씀이가 서로 달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쓰면 살고 어떻게 쓰면 죽느냐 라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몸 밖의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사람은, 마음이라는 그 어떤 에너지가 이 몸 밖에 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사람은 맨땅요법을 통해 살아날 수 있지만, 그 사람 살아납니다. 살아나지만 자기 공인에 사로잡혀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자기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에너지가 자기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자기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향해 마음을 쓰는 사람은 근데 뭐 해야지 그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났지만 맨땅요법을 통해서 병이 났지만 죽음 내가 암이라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죽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걱정한 대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마음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따라 몸이 변하는 현상을 멘탈요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멘탈요법이에요. 암이 말기암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뻗어나가고 몸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하고 싶은 어떤 뭐 취미가 됐든지 욕망이 됐든지 그걸 향해서 발산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 멘탈요법을 통해서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걱정해. 이거 암 걸렸단다.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고 있으면은 그 걱정하는 에너지가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멘탈요법입니다. 아셨죠? 앞으로는 멘탈요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병이 되었든 간에 그 병을 염려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고 보람차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즐겁고 보람차게 하십시오. 그래서 일이 있어야 돼요. 일 없이면 그때부터 이제 골골골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안 나가서 그래요. 이해하셨죠? 물론 하루에 2-3시간 정도 맨땅요법을 하며 가능한 한 맨땅 침구를 사용해 잠을 자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맨땅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 안에서 잠을 자면 맨땅 침구에서 잠을 자면 여러분들은 뿔 같은 잠에 빠져. 그때는 깊이 푹 빠집니다. 그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맛본 사람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이해하셨죠? 물론 나도 맨땅 침구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멘탈요법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맨땅요법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는 최고의 면역력으로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 모두가 활성산소 때문이라면 물론 전부 다 활성산소는 아니죠. 그 중에 다른 요인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늙지 않고 팽팽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